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까지 쉬고 오늘 근무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상 10월의 첫 근무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도 고양 이곳 원흥 삼송 일대의 현재 기온이 16도고요. 보시다시피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경기도 고양 원흥 삼송 일대 잔뜩 흐려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 비가 반가운 것은요, 강원 영동 지방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는 소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완전히 해갈되는 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기, 즉 추운 기운이 몰아닥칠 것 같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각별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 화생방 민방위 대피 시설, 이른바 지하 비밀 벙커를 짓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자체 독자적으로 핵 방호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 소식입니다. 오세훈의 선거 전략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이 시설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유사시 최대 2주 동안 1,000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제독구역과 청정구역, 급수위생시설까지 갖춰서 핵 화생방 공격에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이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삼아서 향후 지하철 역사나 서울 광장 하부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쓸 모양이네요. 오세훈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방호 태세를 강화하겠다라면서 핵 방호 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부와의 협의 부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방어 체계로 이어지려면 민관군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 과정을 둘러싸고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특검은 2023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도 대사 인사 검증을 통과시켰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외교부와 대통령실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을 당시 법무부가 이를 어떻게 보고하고 관리했는지도 핵심 쟁점인데요. 법무부는 장차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중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시점은 장관직을 그만둔 이후라며 정치적 의혹 제기를 반박했지만 특검은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해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곧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통과 이후 검사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의 검사가 사직해 올해 전체 퇴직자는 146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를 이미 넘어선 규모로 지방검찰청 한 곳의 정원이 통째로 비워진 셈입니다. 법무부는 판사로 전직하는 검사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해체에 따른 조직 불안과 사기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조직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기능이 사실상 분산 축소됐고 중견 이상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대규모 인력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인력 12,845명, 자산 3조 4,500억 원을 줄였고 예산도 9,600억 원 삭감했습니다. 목표치를 넘어선 초과 감축인 셈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인력 897명이 줄어서 목표의 2배 가까이 감축됐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핵심 복지기관들도 수백 명이 줄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보험 확대에도 인력이 줄어서 산재 처리 기간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인력 수요가 줄어서 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공공의료와 복지 기능이 위축돼서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퇴행이라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기사 볼 텐데요. 조국혁신당 혁신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면서 특히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 탓이 맞다. 나 자신에게 더 엄격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과거 언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을 일찍 만나 위로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늦었지만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등으로 시정을 받았다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이후 조국 위원장이 이처럼 종합적인 반성과 사과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그것도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정치 행보에 대해서 조국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은 대기업,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밝히면서 덮어놓고 합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민주당 이중대가 아닌 독자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대신 포수의 실력을 키워서 밖에서 호랑이를 잡겠다며 민주당과의 차별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조국 비대위원장이군요. 이를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 이어갑니다. 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걸핏하면 고율의 관세를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이런 조치를 내놨다며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히토류 수출 통제를 관련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공개 자료를 보고 서둘러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이 통화를 미뤘다고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불거진 갈등설을 뒤로하고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고위당정 협의회. 한때 미묘한 긴장 관계로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아, 형님하고도 악수를 안 했구나. 기자들 앞에서 안 했구나. 기자들 앞에도 하셔야 돼요. 정청래 우상호 악수 안 해.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도 예고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두 재판 모두 중계가 허가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군사 기밀로 지정된 CCTV의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았는데 실제 영상 내용까지 중계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그간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나간 뒤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기관 대표로 의원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한 관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한 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직접 해명하란 입장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휴일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팀에게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겁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혜룡 경정은 이런 외압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 대통령은 어제 백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란 지시도 했습니다.